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간평은 이따 하겠고. 저번에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어디 갈 차례냐면 376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376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리 파트는 요거 이제 376페이지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자, 관리에 대한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가 주체에 따라 달라요. 주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가고, 남한테 맡기는 것은 이제 위탁이라고 하죠. 합치는 것은 혼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가관리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자가관리가 직접 자연관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관리 또는 자연관리 또 자치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자가관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대규모예요. 소규모, 단독이나 연립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요.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고 위탁 관리는 어떻습니까? 직접이면 얘가 간접이고 얘는 외주를 주죠. 외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위탁 관리고 혼합은 내가 일부 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져요. 불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도기에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인데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가 되는데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가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관리는 타성이 적지만 위탁 관리는 타성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죠?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 위탁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 6월달 강의는 제가 프린트를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한 게 있으니까 그냥 자가 관리는 예전에 했으니까 자가 관리는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애호 정신이 높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죠. 근데 단점은 전문성이 그냥요 좀 결여됐어요. 매너리즘만 빠지기 쉽죠. 근데 관리비가 너무 필요 이상 나가고 위탁 관리는 오른쪽 가시면은 장점은 위탁이니까 전문적인 관리로서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고 그냥요 타성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기밀 및 보안이 유리합니까? 좀 보안이 불안전합니까? 애호 정신이 낮죠? 각 부분에 이제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자, 혼합은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일부 직접 관리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청소와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기술 쪽은 위탁을 하고 경제와 법률 쪽은 소유자가 하는데 반드시입니까? 좀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장점은 체크 1번에 가시면은 자가에서 위탁 관리에 가도기에 채택됐다고 돼 있죠. 단점은 이제 3번이 몇 표.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명확해요. 그러면 전문자를 충분히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자면은 페이지 이제 넘기셔서 교재 가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378페이지로 가시면은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예전에 풀었었는데 자, 정답은 3번을 보시면은 혼합 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입니다. 임대차 활동.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 관리에 대한 분류라고 한다면 임대차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활동으로 간다면 관리의 활동으로 간다면 임대차 활동이에요. 임대차 활동.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조임대차, 수임대차 이제 비율이 주거용, 매장용, 사무실 공업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그 다음에 공업용이 있고 매장용이라는 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를 얘기하죠. 그죠? 상업용을 얘기를 합니다. 상업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중요해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 자, 그러면 주거용은 어떻습니까? 주민들끼리 이제 잘 어울려야 되니까 주거용은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성이 중요하다? 유대 관계를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성이라는 자체는 사람과 사람에 어울리는 걸 얘기를 하죠. 유대성이고. 자, 공업용은 중요한 게 목적 건물에 화학 공장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적합성이에요. 무슨 성이다? 적합성. 그 활동의 대상물을 직접 적절한지 그 건물이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중요합니까? 그럼 가능 매상고가 중요하죠? 수익성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자의 선정이 그렇고요. 밑에 가시면 임대차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임대차 유형은, 자,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임대차입니다. 총임대차라고 하죠. 전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이에요? 총이에요? 총. 그럼 순수한 임대료. 자, 순수한 임대료가 만약에 우리가 70만 원이 나간다. 여기다가 경비를 내는데 우리가 30만 원을 내요. 그럼 총 100만 원을 임차인이 전체를 다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그 비용을 지불하죠. 근데 자, 얘는 순임대차예요. 총임대차예요. 얘는 순임대차예요. 그럼 순임대차만 내고 나머지 거를 협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조임대차는 주거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료, 지불된 임대료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료 등이 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순이에요, 조예요. 근데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인데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나머지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전에 협상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차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나요? 자, 비율임대차는 이제 계산 문제가 중개사법에서 나왔었는데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마다 매출액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율임대차.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면서 임차인의 총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대표예제 문제를 안 풀었죠. 여기 이제 15회 때 어렵게 나왔는데 중개사법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죠? 가볼게요. 자, 갑은 A 중개사 사무실의 B상가 100제곱미터 임차하기로 했다. 기본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기본은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옛날에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그럽니까? 기본이 있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그럼 그냥이야 기본은 먼저 내야 돼. 내고 맥주를 3병 먹었으면 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따라서 총소득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5%를 추가 임대료를 지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3억이라고 봐봐요. 자, 그럼 3억이라면 자, 3억에서 1억을 초과한 금액이 2억이죠. 거기다가 5%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그냥 갈게. 되게 쉬워. 기본 임대료는 그냥이야 내야 돼. 얼마를 내야 돼? 기본. 얼마에 이제 입장하는 거야?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아까 제가 1억을 초과하는데 5%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3억 벌었으니까 3억에 1억을 빼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에다가 5%를 적용해서 더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는 게 2억을 공으로 치기도 어렵고 이게 5%니까 0.05니까 또 곱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지 말고 5%는 따라서 10%의 반이다. 그럼 2억의 10%는 2천이죠. 그럼 2천의 반은 1,000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만 원을 더하죠. 그럼 얼마다? 1,100만 원이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론에서 나왔다,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 나왔다.
중개사건 나오기 때문에 희박해요. 그죠? 근데 좀, 그런데 는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관리 정보체계는 아예 지우세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냥 지워. 그냥 점 있고 지우세요. 그죠? 별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지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라면을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얘는 유대성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요는, 여러분들 설날 같은 날 그 한국 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배우셨죠? 들으셨죠? 그래서 주유소. 주고용은 유대성 찍고, 설경구 나오는 영화가 따라서 공공의 적. 이렇게, 좀 반응 좀 주세요. 이렇게, 신경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고용에 지읒 들어갔죠? 순의 지읒 들어가요? 조의 지읒 들어가요? 공돌이의 반대는 따라서 궁순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좀 열심히 합니다. 그죠?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거, 임대차 활동은 예전에 1, 2월 달에 안 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네, 새로운 걸 좀 갈게요. 넘기시면은, 그 대신 381페이지로 가시면, 381페이지 가시면, 빌딩의 수명 사이클이라는 게 있나요? 381. 찾으셨어요? 여기 안 했죠, 그죠? 근데 하는데, 잘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보시는 내용인데, 자, 빌딩보다는 이제 건물의 수명 사이클 이렇게 가는데, 건물은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그 신축 단계가 있고 노후 단계가 있죠? 이제 가는데, 자, 갑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를 이제 저는 해놓을게요. 건물의 생애주기. 그러면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했어요? 개발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고, 신축이라는 것은 아이로 친다면 아이가 애냐 태어났으니까 빌딩이 완성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전개발 단계는 건축이 안 되니까 용지 상태예요. 땅의 단계고, 신축은 아직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금이 가는 게 따라서 물리적 감가.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죠. 물리적 유용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친다면 안정 단계가 사람을 친다면 중년 단계예요. 중년에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고, 수명에 대한 어떻습니까? 관리 상태가 중요하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또 이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고요. 노후 단계는 물리적이나 기능적이 완전히 악화돼 갖고, 안정 단계 같은 경우는 중축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죠? 추가적인 지출을 안 하고 완전 폐물 단계로 가요. 그 완전 폐물 단계는 여기는 건물이 완전 이제 어떻습니까? 폐물돼서 경제적까지 다 맛이 가서 이제 전개발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전신 안노폐.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는데, 자, 일단은 오늘 제가 감정평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51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511로 가시면, 511페이지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거기 제가 감가요인에 물리, 기능,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511페이지로 가시면 자,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그럼 내용연수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감가 원인이에요. 요인. 자, 세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건물을 봤을 때 자, 다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 자, 그래서 세 가지 감가가 어떤 감가냐면 5층짜리인데 자, 첫 번째 건물은 시간이 지나서 금이 갈 수도 있죠. 이 금이 가는 걸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 그래요. 그죠? 물리적이고. 근데 어떻죠? 금은 안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설계가 잘못될 수 있죠.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 감가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금이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됐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 무슨 쪽 감가가 됐다 그러고. 물리적이죠. 그죠? 물리적이고,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 그래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물리적이다, 기능적이다. 기능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기능적의 형식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의 구식화라는 것은 재래식법 같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용 용수가 없는데 사람도 늙으면 노화가 되면 무슨적 감가가 됐다 그러고 물리죠. 안 늙었는데 입고 다니는 게 옷이 막 촌스러워. 그 무슨적 감가? 기능적이죠. 그래서 아는 여성분이 이제 오늘 가갖고 안 늙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어머, 너는 물리적 감가가 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못 알아듣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이 지금 신축 상가예요. 그럼 신축 상가는 아까 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외부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탄광촌이 있었는데, 탄광촌이 폐광돼갖고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럼 이건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경제적 능력요소가 다 됐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부동산이 잘못됐어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에 대한 게 잘못됐고, 그냥입니까? 환경과 안 맞습니까? 환경과 부적합하고 시장성이 감퇴됐죠. 이런 거. 그럼 이런 게 나왔다. 시장성 감퇴다. 아니면 환경이 잘못됐다 나오면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이죠. 사람을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환장을 합니까? 따보세요. 환장. 환이 뭐죠? 환경. 장이 뭐죠? 시장. 그럼 이건 경제적 감가가 다 됐다 그러거든요.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특히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한다는 것은 배치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건물과 부지의 부족함은 이제 제가 기능적 하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물리적 감가라는 거 찾으셨죠? 그래서 이게 넘겨보실게요. 381페이지로 가시면, 381로 다시 오시면, 381에 아까 전개발 단계라는 게 있었죠? 381에.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상태다? 그럼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 계획 잡고, 규제 보고, 전문가 활용하죠? 그 정도만 보세요. 근데 별표 쳐보세요. 시험 문제는 신축 단계가 나왔어요. 그럼 신축은, 물론 뭐 사전계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빌딩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물리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쪽이다? 물리적.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쪽 유용성이 가장 높죠? 물리적이죠. 그러면 5단계에서 나중에 기출문제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니? 신축 단계라고 하셔야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신축 단계가 이제 그렇고, 안정 단계는 사람을 친다면 그냥이에요. 중년이에요. 그럼 1번, 가장 장기에 이르죠?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안정 단계도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경제적인 임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별표.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건 노후 단계 하는 게 좋아요? 안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빌딩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죠? 근데 노후는요, 물리적, 기능적이 다 악화되다 보니까 설비 낳고 외관 악화니까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그 투자는 하면 돼요? 안 돼요? 3번에 새로운 개량비는 어떻습니까?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죠? 빌딩 교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개량 비용, 자본적 지출 같은 건 억제해야 돼요.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물리, 기능, 경제적까지 다 망가져서 다시 전개발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뭐니? 신축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노후와 시간 마모가 되는 것은 무슨적인 감가예요. 물리적이죠. 물리적 내용 요소가 됐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넘기세요.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지금 382와 383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중개사가 종합부동산 같은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가 담당하는 사람과 토지 담당, 아파트 담당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 마케팅이 다 다르다? 다르죠.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로 가죠. 옛날에 닭을 팔면은 다 잘 팔렸어. 근데 그냥이야 요새 닭집이 많아. 그냥이야 소비자를 꼬셔야 돼. 그럼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다음 미시적, 거시적은 있는데 미시적은 개별 주체 간에 이제 그 경쟁업자나 공중, 정부 같은 게 미시적 환경인데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삼성이라면 GS 자의가 없어 경쟁업자가 있죠. 그럼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에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거시적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럼 밑에 가시면 따라서 자연적 환경.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는 쾌적성 같은 거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환경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죠? 그럼 거시는 그냥입니까? 환경이 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희박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아예 찍어줄게. 385페이지로 가시면은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다 나와. 별표 3개.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강의를 했는데 거의 이쪽이 이제 목차로서 정해져 있어요. 찾으셨어? 여기 위주로 가세요. 여기 위주로. 자, 그래서 3가지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죠. 전략. 처음에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자, 시장을 점유한다는 것은 이제 공급자 위주고요. 공급자가 점유를 하고 2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과 P가 4개 있는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죠. 포피 믹스 전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STP 이제 순서가 이 주거용이고요. 보통 요건 이제 상업용에 사용되는데 주거용의 STP라는 자체가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가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시장 세분화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게 세분화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건 차별하다, 세분화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별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게 되면 타겟이라는 자체는 나누기만 해야 돼요. 내가 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중상층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세분화된 것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적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습니다. 목표시장에 대한 선정이죠. 이게 됩니다. 타겟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차별화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따라서 포지셔닝, 위치. 번역을 한다면 위치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뭘 나누냐면 내가 판매하려는 부동산을 나눠요. 부동산. 그럼 요거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이야? 그러면 내가 팔려는 공급 제품이 있죠. 그죠? 그럼 공급, 상품에 따라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건 세분화다, 차별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고 차별하는 건 위치가 들어갔고 사람을 나누는 겁니까? 공급 상품을 나누는 겁니까? 상품을 나누죠. 아시겠어요? 그럼 사람을 나누는 거는 그냥이야 세분화야. 공급을 나누는 것은 차별하죠. 맞아요?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4명이 친한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하다, 세분하다. 공급은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STP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세분화는 그냥요, 사람을 나눠요.
그럼 소비자를 나누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이라는 게 들어가요.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한 다음에 자, 표적시장은 이제 그 세분화된 시장에 들어가고 표적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타겟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 상품을 일치되는 소비자를 직접 확인하고 차별화는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공급 상품을 나눠요? 그럼 내가 레미 아니면 GS와 경쟁업자들 사이에 내 부동산을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포피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제품을 따보세요. 프로덕트, 가격은 프라이스,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 홍보라고 그러지 않고 판매 촉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뭐 자동차 같은 거 프로모션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봐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죠. 그럼 이 P와 이 P를 바꿔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아까는 따보세요. 포지셔닝.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제품은 어떻죠? 제품은 그냥 이제 차별화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 예제가 나와. 밑줄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 설치라는 단어가 있나?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제품 전략이야. 프로덕트를 찍으셔야 돼요. 보안 설비 디지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가냐 고가냐를 따져보는 거죠. 유통 전략은 뭐냐면 내가 직접 판매해요. 분양 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중개사를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나오면 유통 경로고 홍보는 뭐냐면 홍보라고 적지 말고 판매 촉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판매 촉진. 자, 이 홍보도 마케팅의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홍보한다는 것은 광고가 아니에요. 다음에 홍보. 여러분 그 생로병사라는 옛날에 그 건강 프로그램 보셨죠?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걸 얘기하자마자 와인 판매량이 막 늘어나요. 그럼 직접 그 와인 회사가 지 돈 내고 광고한 겁니까? 기사를 자극시킨 겁니까? 이런 게 홍보예요. 맞아요? 근데 TV에다가 무슨 아파트 하게 되면 연예인 나가고 레미안 아파트 막 이런 거 광고죠. 맞죠? 그럼 도대체 왜 이게 들어가냐면 들어봐. 우리 부동산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팔 수가 있어 안 움직여. 그럼 공부나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해요. 그 홍보도 그냥입니까? 판매 촉진은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 청약하면 이제 분양하러 가죠. 그럼 청약자한테 그냥이야 경품 추천해. 그 따라서 판매 촉진. 이게 프로모션이라는 거죠. 제 말 믿어, 그냥. 믿어, 합격해. 알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 촉진하고 제품을 좀 많이 바꿔내요. 그죠? 이따 문제 좀 풀어보고요. 고객 점유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급자 중심이에요. 고객 점유. 소비자를 꼬시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 점유니까 공급자 전략이야, 소비자 전략이야. 소비자. 그래서 AIDA라는 거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이죠. 뭘 넘겨. 언제 넘기라고 그랬어요? 밑에 가시면 밑에 2번에 주목 있어요, 주목? 밑에 따라서 A. 이게 A가 아이다의 A가 먼저 나왔죠? 따라서 attention.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신문 광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attention이고. 따라서 interest. 흥미나는 게 있죠. 그래서 AI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궁금증을 이제 분양 대행사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따라서 욕망.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욕망에 셀링 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데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액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 행동.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입니까? 고객 점유입니까?
고객점유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봐봐. 소비자 나왔다. 구매 의사결정 요거 나오면 그냥이야 고객점유야. 고객점유죠. 맞아요? 그럼 AI, DA 나오면 예그정이야. 그죠? 그러면 따라서 아이다. 그럼 아이다 나오면 그냥이야 고객점유야. 고객점유죠. 맞아요? 따라서 아이다. 고객점유죠. 그렇죠? 이게 암기하기 힘들죠? 그냥이야 힘들어. 그럼 따라서 아이고. 진짜. 자, 야, 중요한 거야, 이거. 아이고. 사셨습니까? 재수생들은 빵빵거려. 그죠? 장애 떨어져가지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게 굉장히 저를 갖다 우습게 보고, 제가 뭐죠? 아이고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떨어져 봐야 내년에 또 가면, 이거 중요성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이다가 나오면 아이고잖아. 그럼 AIDA 나오면 내가 고객점유 찍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AID에 나오면 고개 좀 찍으라는 얘기야.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별로 이렇게 막 반응이 없는데, 동영상 들은 그 개수생들은 아마 빵빵 터질 거야. 쟤 죽인다. 그죠? 그래서 아이고. 찾았죠, 그죠? 이러면 떨어지거든. 근데 AID 나왔는데 못 찾는 거야. 아이씨. 아이고를 알아둘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을 몰라, 아직. 그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그럼 한쪽으로 가자는 거야?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관계 마케팅. 관계 유지.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가 옛날만 먹어요? 지금도 사 먹어요. 그럼 브랜드라는 자체는 항상 머릿속에 있죠.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가자는 거죠. 그럼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되죠. 맞나요?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그럼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들어가죠. 찾았죠?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이요? 장기적이야? 지속적이죠. 근데 되게 여기는 봐봐. 여러분이 못 찾을까봐 힌트를 줘. 그다음에 관계 유지. 관계 유지에 나오니까 관계가 붙었지. 무슨 마케팅 찍어? 관계 마케팅. 야, 나는 모의고사에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이 시장 전문 찍은 사람 봤어. 그래서 좀 집에서 싫어를 했어. 그죠? 웃지 말고. 뭘 유지? 아니, 글씨가 있잖아. 관계 유지라고. 그럼 관계 마케팅밖에 더 있어? 아시겠죠? 그죠? 난 진짜 한심이 또 미치겠어. 마음이 아파. 20년째 강의인데 눈물이 나. 아시겠어요? 오른쪽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에 가시면 포피가 있죠. 근데 여기 따라서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이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셨어? 근데 포지셔닝이 안 들어갔죠. 그죠? 다 4개가 들어갔고. 자, 다른 아파트보다 차별화시키고 혁신적인 내부 구조는 그냥이야. 제품 전략이야. 제품이죠. 제품으로 돼 있잖아. 표적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세분화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3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3번. 그러니까 책은 잘 쓰셨어요. 이 저자분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 표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표적 시장에 그냥이야 세분화가 있어.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통 어떻습니까? 책 쓰신 분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따라서 세분화된 시장.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죠. 그 타겟이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건 차별화예요? 표적 시장이에요? 이걸 차별화로 내면 안 되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길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그 다음에 유통경로는 아까 뭐였어요? 중개업자 활용하고 막 분양대행사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을 나누는 게 세분화였죠. 그럼 아닙니까? 고객을 나눕니까? 되게 쉽다? 따라서 세분시장. 세분화. 찾으셨어?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야.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포지셔닝은 차별화는 그냥입니까? 표적시장이라는 게 나옵니까? 나오죠. 아니, 표적시장하고 모표시장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나와서 어떻습니까?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자, 아까 포지셔닝은 차별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눠요? 공급 제품을 나눠요? 차별화시키죠. 따라서 위치.
찾아봐. 위치 있어요? 위치가 포지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나오면 또 포지션을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겠어?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밑에 하지 마. 안 나와. 설문조사. 넘기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로 가시면은 광고라는 게 있죠. 광고가 옛날에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찍어드린다면 오른쪽 광고의 특성만 봐. 특성만. 여러분들 강동에다가 이제 아파트 그런 걸 매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광고가 저기 부산에서 광고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이야 지역마다 달라. 지역의 제한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광고가 똑같아. 내용이 달라. 개별성 때문에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팔면은 광고를 끊죠. 그럼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제화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만 광고하지 사는 사람이 광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그냥이야 우리는 매도자만 있어, 매수자도 있어. 둘 다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고의 규제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화한 법률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부동산 광고가. 그럼 부동산 광고 잘못하면 그냥이야 규제를 받아. 어떤 법을 받아? 얘기해봐.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이다. 찾았죠? 이것도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다음에 광고 목적. 밑에 가시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 광고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핸드폰 광고하는데, 어떻습니까? 지하철 안에서는 핸드폰을 좀 자제합시다. 그러면서 갤럭시 이러고 앉았어. 그지? 그럼 그냥이야 기업을 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내줄 수 있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인명 광고는 사람을 광고하고 특정은 특정이고 아까 개몽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삼성 갤럭시 이러면서 개몽하는 척을 광고할 수도 있죠. 기업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 같은 거 살리는 거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나? 20년 전에 나왔는데 밑에 신문 광고라는 매체 있지. 그것만 펼쳐. 안내하고 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내는 공간이 많아요? 좀 제약돼 있어요. 전시는 공간이 넓죠? 상세한 설명이고. 점주는 막 중개사 가면 왜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좀 체크하세요. 이거 뭐냐면 DM 발송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광고하니까 오세요. 신문지 사이에 끼는 거죠. 광고 형식 자유롭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TV, 라디오 말고 노벨티 광고라는 게 있나? 노벨티. 자, 우리가 열심히 쓰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실용적인,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에다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리는 거죠. 교통 광고는 전철, 버스가 업계, 인터넷, 기타는 그냥 참고하세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거의 요새 안 나옵니다. 그냥 갈게요. 광고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 매상고 기준은 전년도 매상고 올린 것만큼 내는 거고요. 매년 정액은 그냥입니까? 경기 예측 없이 관계없이 매년 일정합니까? 현황은 현황에 따라서 가고 이익은 일정의 백분율, 이익에 대해서. 자, TV 광고는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지불 능력을 따져보죠. 경쟁자는 옆에가 50만 원에 네이버 부동산에 50만 원 하면 나도 50만 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효과적인 광고는 솔직히 요즘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불경기 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불경기 때 하면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죠? 그만 보세요. 광고 매체는 두 번째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애드맥스. 그게 뭐냐면 자, 일단 광고가 결정이 되면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서 신문 광고, 팜플렛, TV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TV 광고는 쌉니까? 비쌉니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믹스해서 가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동업자의 이제 경쟁 쪽에 따라서 함께 고려된다. 넘겨보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5번이죠. 그죠? 신문 광고 안내는 어떻습니까? 아까 한정된 약으로 사용하니까 이용 공간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 전시 광고예요. 무슨 광고다? 전시 광고. 찾았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4회죠. 그러니까 14회 수정이라는 자체는 예전권 자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모르는데 이게 청기누설인데 제가 이제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만나갖고 봤다 보니까 올해가 30회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최근을 뺏깁니까? 그럼 29, 28, 27을 뺏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 출제하는데 돈을 많이 주질 않아요. 그죠? 그럼 신경을 써? 안 써?
안 쓰기 때문에 그 전에 안 뒤져. 이거 14회 뒤질까 안 뒤질까? 알아서 해, 알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나온 거가 나오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 기출문제 집을 여기서 판매하더라고요. 사세요. 사가지고 보시면 거의 지금 요 세 가지 전략의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다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다음 이제 원장님께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이 책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든 게 책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 요약집은 이제 출판은 못 하고 프린트를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서부터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얘기했죠. 나도 이제 편해 이제 프린트를 하면 딱딱딱 떨어져. 그죠? 떨어지고 프린트를 할 때는 객관식 문제가 나와요. 예상 문제가. 그래서 5, 6월 달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미리 강구합니다. 그죠? 5, 6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강구가 우리 어떻습니까? 강의가 터져 나올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강사는 강의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 뭐냐면 돈 벌는 게 아니라 자기 의욕인데 의욕이 떨어져. 여러분도 떨어져. 그죠? 뭐 줄치자 그러면 그 짜증나.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갈 거야. 그러니까 구주로서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는 나가고 5, 6월 달에는 책도 갖고 오지만 내가 프린트로 해서 탁탁탁 찍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강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강 넣는다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좀 전도 좀 하고. 그죠? 아시겠습니까? 전도 좀 해. 그죠? 용하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감정평가 갑시다. 감정평가. 왜냐면은, 이 강의도, 저희도 이제, 재미로,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책이 너무 많고, 옛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 페이지에 가시면은 4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58로 갑니다. 자, 458로 가시면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나온다면은 한 6살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고 3월달에 감정평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론 문제가 이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은 458페이지로 가시면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해. 다른 거 보지 마. 뭐 1원설, 2원설, 3원설 보지 마. 그죠? 거기 개념이 있죠, 개념.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토지예요, 건물도 평가를 해요. 그럼 토지 등이죠, 그죠?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가 있죠.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럼 감정만 해야 돼요?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그럼 결과를 가액으로 묘사하는 게 화폐 가치로 이제 화폐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뭘 판정해서 뭘 매기는 거야?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판정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459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합리적 시장이 불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가 필요하고 가치 형성이 복잡하고 사회성과 공성이 강조되고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비싸기 때문에 감정평가한다면 틀려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귀합니까? 조그만데 비쌉니까?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도 거의 요새는 희박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대표 문제가 8회 때라고 몇 회 때 나왔어? 8회 때죠, 8회. 제가 얘기했어. 분명히 옛날 거 뒤져 안 뒤져? 안 뒤져요. 그러니까 그냥 볼게요. 정책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 대답 좀 해. 그냥 정책적과 그러면 평가가 감정평가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올해 공시지가가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 높아지는데 그걸 평가사가 매겨요. 누가 매긴다? 근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에서 매겨요. 근데 거의 평가사 매기거든요. 평가사가 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과세를 합니까? 과세를 하거나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과세한다는 거와 손실보상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야? 정책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얘기 좀 해.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 장에 대해 가격이 나와야 돼. 나와야지만 정책을 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정책적 기능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나와야지만 또 정부가 채용할 수 있죠. 근데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이 시장의 기능입니까? 자, 가격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이요. 거래 질서를 확립해요. 거래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너무 비싸면 못 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격이 나와야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정책적 기능 수행에 우선돼야 될 거는 가격이거든요. 뭐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3번이 정답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이 평가를 감정평가의 공시지가를 매겼다고 해서 막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지선다지? 5지선다죠. 그럼 봐봐. 정책적 4개 있고 경제적 3개 있잖아. 뭐 느낌이 안 와? 안 와? 와야 될 텐데. 그냥이야 4개 중에 아닌 게 경제적이죠. 찾으십니까? 그럼 경제적은 그냥이야 시장에서 거래가 돼. 거래가 되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한 건데 따라서 의자가 거래된다. 따라서 의사결정, 자원배분, 거래질서. 그럼 이건 경제적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했지만 그냥이야 이거 8회 때 나왔어. 그럼 잘 안 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다음 오른쪽은 심심할 때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치만 매기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줘요. 그죠? 그럼 가치만 매겨요. 비가치도 있어요. 컨설팅도 수상감도 한다는 거죠. 절대 별표 치지 마. 안 나와. 넘기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별표 쳐요? 넘기세요. 462페이지 감정평가에 분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본격적으로. 좀만 쉬다가 가야겠죠? 좀만 쉬세요.